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이달 안에 재검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발표를 신문 보도를 통해서 했고요.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민경욱 의원과 이언주 의원 앞으로 성면 준비 명령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자, 이 편지가 날라왔다는 것은 곧 재검표를 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제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달 말까지 과연 모든 것이 판결이 날 수 있을지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재검표를 뭉개는 듯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그 성면 명령 준비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입수한 원본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어떻게 그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들의 작전을 파헤쳐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남을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작전에 대해서도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명 준비 명령, 이것은 이제 민경욱 의원한테 왔던 건데요. 같은 편지가 이언주 의원 쪽에도 도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편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법원 특별 2부 해가지고 성명 준비 명령 이렇게 돼 있고요. 2020 수 30 국회의원 선거 무효에 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민경욱 의원과 피고는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민경욱 의원이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송을 걸은 것이죠. 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좀 따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보완을 명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명령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2020년 9월 24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날짜에 언더라인 쳐져 있죠. 2020년 9월 24일까지 꼭 제출하라는 거죠.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각하하겠다는 거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보완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주장하는 어떤 내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서, 또 답변서에 대한 필요한 증거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원고가 주장하는 재검표 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그래서 재검표를 주장한 거죠. 근데 이제 재검표 주장하는 내용에 QR코드 내용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서 말합니다. 사전투표지 QR코드를 인식하여 도출하는 일련 번호와 통합선거인 명부에 일련 번호와 대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혹은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요. QR코드를 확인하여 일련 번호를 대조할 투표지의 범위, 관내 사전투표만 한다든가 관외 사전투표만 한다든가 이런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당 검증 방법과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쉬운 질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법적인 절차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인다든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민경욱 의원한테 불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겠죠. 철저하게 준비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어떤 방법으로 QR코드, 사전투표지에 있는 QR코드와 이 통합선거인 명부의 일련 번호를 대조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대조할 것이냐 라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건 누가 제일 잘 알죠? 선관위가 가장 잘 알죠. 어떤 방식으로 QR코드에 일련 번호가 찍히는지, 그 다음에 종합선거인 명부의 일련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한 관계는 선관위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요, 이 QR코드를 발행할 때의 그 일련 번호와 이 통합 선거인 명부와는요, 완전히 별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관이 되면 비밀 선거가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투표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선관위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찢어진 투표지, 쓰레기통에 발견된 찢어진 투표지에 그 일련 번호를 QR코드를 찍어 봤더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디 선거구에 몇 번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일련 번호가. 그 똑같은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 투표 용지를 발견했다. 실제 선거함에서. 그 얘기 뭡니까? 이미 일련 번호가 통합 선거인 명부에 이렇게 일련 번호가 제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 선거가 파괴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조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경욱 의원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선관위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보통 이걸 이쪽에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재검표를 할 때 이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들어가든가 전문가들에게 큰 구체적인 조언과 방법을 제시받아서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 답변도요.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R코드로 확인하여 일련 번호를 대조하는 투표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물론 모든 사전투표가 되겠죠. 관내, 관외를 포함한 모든 사전투표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증명하는 방법과 그 사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의심스러운 투표지 예를 들어서 정규 투표용지와 다른 모양을 가진 거라든가 접힌 흔적이 없는 것 혹은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류 기준 및 분류 방법에 의한 의견을 의심스러운 투표지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의심스러운 투표지를 말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분류 기준과 그걸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라. 종이 재질 및 잉크 비교를 구체적인 방법. 이게 뭐 가짜 투표지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가짜 투표지와 진짜 투표지를 비교하는 구체적는 방법을 제시하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전문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걸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든가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자기네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기각하든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 신청에 대한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하려 바랍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용지 분리기, 개수기 및 서버에 대한 감정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자, 이거 감정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투표용지 발급기와 투표용지 분류기와 개수기와 서버를 감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냐. 그거를 감정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라.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가상을 확인한 내용이 어떠한 방법으로 감정할 수 있는지 대한 의견을 제출해라. 뭐 기본적으로 포렌식을 할 텐데 뭐 구체적으로 밝혀라는 어떤 내용을 할지를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은 뭐 이현주 의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 민경욱 의원이야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와주실 분도 계시지만 혹시 이번에 선거 무효 소송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 대법원에 다 구체적인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선관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문가들조차도 이 선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제시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거를 이유로 들어서 기각을 한다든가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 내용을 보면 이 대법원의 의도가 보인다. 대법원이 그런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주고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줘서 이 대법원이나 이런 공식적인 단체들이 선관위도 마찬가지죠. 자기네가 잘못한 게 없다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을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선관위예요. 그 선관위가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세하게 다 대법원에 알려줘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면 되는 건데 자기네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주지 않죠.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선관위에 물어보질 않고 어디다가 물어봐요? 이 고소한 고소인인 쪽에다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런 쪽의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 내용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거 하나도 없죠. 정확하게 해서 잘 만들어서 전문가들 상의해서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도의 내용을 적되 지나치게 구체적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미리 그것을 다 가르쳐줄 필요가 없고요. 이 대법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선관위와 같은 편인 것 같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가면서 지혜롭게 이거에 대한 답변서를 변호사님들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 성명 준비 명령서가 도착했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꿨을까요? 그동안은 잠잠하고요. 재건표를 그냥 뭉개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도 언론이니 선관이니 대법원이니 검찰이니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재건표를 한다는 둥 이래가면서 나서고 있는 것일까? 자, 플랜 A가 깨진 거죠. 제가 봤을 땐 이들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 A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플랜 A가 뭐였냐면 코로나 등 이런 아주 큰 이슈들을 가지고 부정선거의 이슈를 덮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과 이 모든 관심이 떠나가게 한 다음에 재검표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된다면 대충 수개표만 하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개표만 해서 대충 맞춰놓은 표를 맞춰놓고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부정이 없었다. 다 표맞춤 해놓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정선거 없었다 결론 짓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의 제기하는 건 다 묵살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다 했고 재검표까지 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고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는 혹은 재검표까지도 안 하고 분위기 봐서 그 당시 여론을 봐서 이 코로나 이슈 몰이가 성공해가지고 부정선거는 완전히 이슈가 다 없어져 버리고 국민들의 관심도 다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된다면야 그냥 덮고 가는 거죠. 재검표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슈가 덮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름만 짓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려 했던 것이 플랜 A였던 건데 왜 이들이 플랜 B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플랜 B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묵살이 된 거예요. 왜 묵살이 됐냐면 예를 들어 KC팩 같은 경우에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버렸죠. 트럼프의 사람들이 와서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버렸고요. 그들이 트럼프에게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재검표를 안 하면 국제조사단이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또 많은 우파 쪽의 시민들도 또 유튜버들 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도 국제조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냥 묵살하고 넘어갔다가는 큰일 나고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플랜 A가 없어진. 그러니까 갑자기 플랜 B를 들고 나온 겁니다. 플랜 B를 들고 나와서 이제 재검표 하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성명, 명령서까지 보내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하냐면 이 플랜 B가 뭐냐면 재검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재검표를 하되 QR코드, 전산자료 이런 거 없이 그냥 수개표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개표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명 명령서에 보면 QR코드니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기네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겠다 이 정도 아니겠어요? 완벽하게 분석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왠지 관심을 보이는 듯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재수추어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QR코드나 전산자료나 이런 것들 국제 기구가 봤을 때 저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치를 하고 어느 정도 검증하는 듯한 재수추어를 취하지만 모양새만 취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양새를 다 갖춰놓고 절차를 다 갖춥니다. 재검표도 다 하고요. QR코드에 관한 부분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답시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검증을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면 국제조사단의 입국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차를 다 밟았고 또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부분들, QR코드라든가 뭐 코드 소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자기들 방식으로지만 일단 터치했고 그걸 검증한 듯한 모양새를 다 취했기 때문에 국제조사단이 입국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다 제대로 했다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밀어붙여 나가는 거죠. 이게 플랜 B일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플랜 B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대충 넘어갈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뭐 국제조사단에 있는 사람들, 우리 우파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름만 짓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는, 마치 시연회 때 자기네 시연회 하면서 이봐라 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러고 후다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여론몰이 막 하고 정관이가 다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야. 이렇게 메이저 언론들 좌파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언론들을 통해서 어용 언론들을 통해서 막 그렇게 또 홍보하겠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알고요. 계속해서 이걸 허용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플랜 B까지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이슈를 삼고 KC팩도 주최하고 하면서 플랜 B가 일단 망가뜨린 거는 우리가 잘한 거죠. 플랜 A를 망가뜨린 겁니다. 자, 그럼 플랜 B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플랜 C로 가는데 이거는 마지막 그들의 플랜일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계획이 실패해가지고 제대로 된 재검표가 된다든가 그래서 부정선거 확정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재검표를 하지 않아서 국제조사단이 들어와서 부정선거로 확정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뭐 조혜주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주요 책임자들 한 서너 명이 될지 몇 명 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요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내고 재선거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정도에서 끝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선거가 저 청와대 쪽에서 몰랐을까요? 청와대 쪽에서 모르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무슨 조혜주가 무슨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양정철이 무슨 머리가 비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주관적으로 VIP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기관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거는 그 기관들 위에 있는 상위 기관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양정철이나 조혜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컨트롤 타워의 최고봉이 아니라 최고봉은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컨트롤 했어야만 그 각각의 기관들이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넘어갈 수 없지요. 플랜 C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플랜 A를 무너뜨렸고요. 이미 플랜 B를 이들이 갈 건데 플랜 B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요. 플랜 C가 되어서 이제 됐다. 부정선거 확정됐고 재선거 한다 혹은 이렇게 돼서 담당 책임자들은 또 다 물러났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죠. 최고의 컨트롤 타워까지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고 컨트롤 타워에 있는 사람도 심각한 형사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절대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플랜 B까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플랜 C는 어떻습니까?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종적인 권력은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 이게 플랜 C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요. 플랜 A, B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플랜 C까지 무너뜨려서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책임자까지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들의 플랜을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또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